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더 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처럼 활기차게 살 수는 없겠지. 그냥 조용히 남은 시간이나 보내야 하나.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기대할 일이 없고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기만 하고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시죠? 혹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셨나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갔구나. 이제 남은 건 그냥 조용히 세월이나 보내는 것뿐이구나.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구나.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70세가 넘으면 새로운 시작은 불가능한 걸까요? 인생의 마지막 장은 새로운 책의 첫 페이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맞는지 오늘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얼마 전에 만난 73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김순자 할머니는 3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내시면서 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몇 달은 울기만 했어요.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만 들었대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가끔 안부 전화는 오지만 자주 올 수는 없잖아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만 드시더라고요.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잠자리에 들고 이런 일상의 반복이었죠. 가끔 동네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할 일도 없고요. 젊었을 때는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어려서 바빴는데 이제는 정말로 할 일이 없더래요. 시간은 너무 많은데 채울 것은 없고 외롭고 공허한 마음만 자꾸 커져갔다고 하세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다시 만난 김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얼굴에 활기가 돌고 눈빛도 반짝이시더군요. 목소리도 훨씬 밝아지셨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어요. 심지어 옷차림도 예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밝아져 계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70세 이후의 삶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이 바뀌면 일상이 달라진다는 것. 두 번째, 새로운 관계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작은 건강 관리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네 번째, 의미 있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을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 선택의 힘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김순자 할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 포스터를 보게 되셨어요. 사실 그날도 평상시처럼 별다른 목적 없이 그냥 동네를 걸었는데 도서관 앞을 지나가다가 눈에 띄었대요. 함께 읽는 즐거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누구나 환영.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는데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 해요. 뭔가 마음이 끌렸대요. 젊었을 때 책 읽는 걸 참 좋아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거든요. 결혼하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다가 나이 들어서는 눈이 침침해진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했는데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서도 계속 그 포스터가 생각났다고 해요. 가볼까 말까, 가볼까 말까 하면서 며칠을 고민하셨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가도 될까?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어쩌나, 나만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화요일이 되니까 자꾸 마음이 쓰였어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용기를 내서 도서관에 가보셨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대요.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책 읽기 모임 왔다고 하니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작은 방에 들어가니까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 7-8명 정도 모여 계셨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는데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날은 박완서 작가의 단편소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처음이라 조용히 듣기만 했는데 다들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해요. 소설 속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는 분도 계시고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김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 느꼈대요. 아, 나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구나. 다른 분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구나.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셨어요. 두 번째 모임에 갔을 때는 조금씩 이야기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는 먼저 인사도 건네고 웃음도 나누게 되셨고요.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래요. 집에 돌아와서도 다음 모임이 기다려지고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진실입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면 일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김순자 할머니는 단순히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한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된 거예요. 혼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서 재미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즐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이런 일이 70세 이후에 특히 중요할까요? 뇌과학자들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뇌의 가소성은 줄어들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특히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뇌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실제로 70세 이후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심리학적으로 보면 70세 이후에는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자신만의 시간이 많아지죠.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여러 가지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기예요. 이때가 바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하나라도 새로운 것을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안 먹던 음식을 먹어보거나 안 보던 프로그램을 봐보는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시도해봤는데 별로 나쁘지 않네, 오히려 재미있네 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의 후회보다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젊었을 때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기만 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과 내일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무엇을 시작해 볼까를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뭘 더 젊었을 때나 할 일이지, 이런 생각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못할 게 없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만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는 성과와 결과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책을 한 페이지 읽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 맛있는 밥을 해 먹었다.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다. 이런 작은 것들도 모두 소중한 성취거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섯 번째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엔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무작정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유지해 보세요. 호기심이야말로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안 돼, 힘들어, 귀찮아, 안 될 거야, 대신에 해볼까, 재미있겠네, 괜찮아, 될 수도 있어 같은 말을 써보세요. 말이 바뀌면 생각도 따라서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마음도 따라서 바뀌거든요. 혼자 중얼거리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보세요. 일곱 번째는 감사한 것을 매일 하나씩 찾아보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든지,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든지, 자식들이 건강해서 감사하다든지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한 마음가짐의 출발점이에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더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오늘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소소한 것들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에요. 이제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볼게요. 새로운 관계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8세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65세에 정년퇴직을 하시고 나서 처음 몇 년은 그럭저럭 지내셨어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집안 정리도 하고 손자 손녀들도 돌보고 하면서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외로워지셨어요. 직장 동료들과는 처음엔 가끔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셨고요. 학창시절 친구들도 이미 몇 분은 세상을 떠나시고 몇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만나기 어려워지셨어요. 집에만 계시면서 점점 우울해지셨다고 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었고 텔레비전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는 날도 많았어요. 부인께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요. 가끔 전화는 오지만 자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외롭다고 하기도 미안하고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할 일 없이 지내는 게 참 서글프더라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동네 게시판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알게 되셨는데 젊었을 때 바둑을 꽤 두셨던 분이라 관심은 있었지만 망설여지셨죠. 경로당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 이미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건 아닐까? 바둑 실력이 딸려서 무시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가보기로 하셨어요.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 제일 어색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바둑판 앞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바둑 두러 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구경만 하셨는데 한 분이 같이 한 판 두자고 제안하시더래요. 오랜만에 바둑을 두니까 실력이 많이 녹슬어 있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으셨어요. 승부보다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으셨다고 해요.
바둑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안부도 묻고 살아온 이야기도 나누고요. 비슷한 또래라서 공통으로 겪은 일들이 많더라고 하셨어요. 군대 이야기, 젊었을 때 직장 이야기,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던 이야기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하셨다고 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던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오랜만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는 거의 매일 경로당에 나가게 되셨어요.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함께 점심도 드시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까 정말 친한 친구들이 생겼어요. 특히 같은 동네에 사시는 이춘호 할아버지와는 특히 마음이 잘 맞으셨어요. 둘 다 바둑을 좋아하고 둘 다 혼자 지내시고 나이도 비슷하고요. 이제는 매일 만나서 바둑도 두고 동네 산책도 함께 하시고 가끔은 멀리 바둑 여행도 다녀오신다고 해요. 지난달에는 온천에서 열린 바둑 대회에도 함께 참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여행을 가서 새로운 곳도 보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 과정이 너무 즐거우셨다고 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이 즐겁다고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바둑은 어떻게 둘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대요.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내일 만날 친구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왜 70세 이후에도 새로운 관계가 가능할까요?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진정성 있는 관계를 선호하게 된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나이가 들면 순수하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죠. 지위나 돈이나 조건보다는 사람 자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공통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기도 쉬워요.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끼리는 특별한 설명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전쟁을 겪었던 세대, 급격한 경제 성장을 경험한 세대,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았던 세대. 이런 공통된 경험들이 있으니까 처음 만나도 금세 친해질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는 줄어들지만 질적으로는 더 깊어진다고 해요. 많은 사람과 넓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1단계는 자신의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음악, 독서, 요리, 운동, 종교, 봉사활동, 화초 기르기, 그림 그리기 등등 무엇이든 좋아요.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요즘 새롭게 관심이 생긴 것들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관심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단계는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동네 경로당, 도서관, 문화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공원 등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몇 번 나가면 익숙해져요. 첫 번째 갔을 때는 그냥 구경만 해도 돼요. 두 번째는 조금씩 인사를 나누고, 세 번째는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적응해 가면 돼요. 3단계는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식적인 관계보다는 진실한 관계를 원하거든요.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허세를 부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실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는 동네에 어떤 모임이나 활동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민센터나 경로당에 가서 물어보시거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돼요.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게시판에도 여러 가지 모임 안내가 붙어 있을 거예요. 처음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게 있나 구경하는 마음으로 알아보세요. 이제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볼게요. 작은 건강 관리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75세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정순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몸이 자꾸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아프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에 통증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피하게 되셨죠. 집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집안에만 있으니까 다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운이 없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했어요. 예전에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아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졌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근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육량도 줄어들고 체력도 떨어진 상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권했어요. 걷기라도 조금씩 꾸준히 하시라고요. 하지만 이정순 할머니는 차일피일 미루셨어요. 몸이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해요.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이제 와서 운동을 해봤자 뭐해요 하면서요. 귀찮고 힘들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 집에 놀러 왔어요. 대학생인 손녀가 방학을 맞아서 며칠 머무르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었나 봐요. 손녀가 할머니한테 같이 집 앞 공원으로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처음엔 싫다고 하셨어요. 무릎도 아프고 힘들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손녀가 계속 설득했어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집 앞 공원까지만 천천히 걸어보자고요. 할머니가 힘들면 바로 돌아오자고 하면서요. 결국 손녀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가보기로 하셨어요. 첫날은 정말 힘드셨어요. 집에서 공원까지는 겨우 5분 거리인데도 중간에 2번이나 쉬어야 했어요. 숨도 차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에 힘도 없고요. 공원에 도착해서는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가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는 잠이 잘 왔어요.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고 햇볕도 쬐고 해서 그런가 평소보다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날 손녀가 또 산책을 가자고 했어요. 이정순 할머니는 어제도 힘들었는데 또 가기가 싫었지만 손녀가 워낙 열심히 권해서 따라 나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았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어제처럼 중간에 쉬지는 않고 공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손녀가 며칠 더 머무르면서 매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처음엔 5분 걸어서 공원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손녀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정순 할머니는 혼자서 산책을 계속하셨어요. 처음엔 손녀가 없어서 재미없고 외로웠지만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어르신들과 조금씩 인사를 나누면서 그것도 나름 즐거워졌어요. 한 달 후에는 30분도 거뜬하게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무릎 아픈 것도 많이 나아졌고 예전처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어요. 무엇보다 기운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쉬워졌고 밥맛도 돌아왔고 밤에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공원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운동하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어요. 간단한 체조도 함께하고 가끔은 운동 후에 커피도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요. 지금은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고 해요. 기운도 나고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도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우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할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왜 70세 이후에 작은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할까요? 스포츠의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연간 1-2%씩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적절한 운동과 관리를 통해 이런 변화를 늦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회복도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것들은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뼈 건강에도 좋고요.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도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무엇보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우울감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것보다 작지만 꾸준한 관리가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해요. 마음의 건강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려고 노력하세요. 나이가 들면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잠이 부족하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밤에 잠이 안 오시면 낮잠을 너무 오래 자지 마시고 잠자리에서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두 번째는 적절한 사회 활동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과 적당히 어울리며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꼭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안부 묻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 취미 모임 같은 것들도 좋은 사회 활동이에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스트레스는 여전히 생기거든요.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가족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등. 이런 스트레스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거나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깊은 호흡이나 명상, 기도 같은 것들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관계의 건강관리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아예 연락을 안 하지 마세요. 물론 너무 자주 연락해서 부담을 주는 것도 좋지 않지만 적절한 선에서 꾸준히 안부를 나누면 서로의 마음이 가까워져요. 손자, 손녀들과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메신저나 영상통화 같은 것들을 배워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에요.
택배를 받아주거나 짧은 여행 갈 때 집을 봐주거나 하는 작은 도움들이 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들도 소중하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공통 화제도 많고 서로에게 자극도 될 수 있거든요. 생활 습관의 건강 관리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혼자 지내시다 보면 대충 때우거나 거르는 경우가 많은데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주세요.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생선이나 계란, 두부, 콩류 같은 것들을 꾸준히 드세요. 칼슘도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 우유나 요구르트, 멸치, 시금치 같은 것들도 챙겨 드시고요.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걷기, 맨손 체조,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몸과 마음이 확실히 달라져요. 날씨가 나쁠 때는 집안에서라도 간단한 체조를 해보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취미 활동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은 정신 건강에 아주 좋아요. 독서, 원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뜨개질, 십자수, 퍼즐 맞추기 등등 무엇이든 좋으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취미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걱정들을 잊을 수 있어서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이제 네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볼게요. 의미 있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72세 최봉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최봉수 할아버지는 평생 중견기업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하셨어요.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65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죠. 퇴직할 때는 시원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일들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처음 1-2년은 그럭저럭 지내셨어요. 그동안 못 가본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집 수리도 하고 손자 손녀들과 시간도 보내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료해지셨어요. 젊었을 때는 회사 일로 바빴는데 갑자기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으니 허전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느낌이 심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보고 신문 읽고 인터넷하고 그런 걸로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화투를 치거나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그것도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점점 우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무용지물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월급도 받으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자기 일로 바쁘고 손자 손녀들도 학교나 학원 때문에 바쁘고 가끔 보는 것도 의무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에서 할아버지 선생님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셨어요. 동네 게시판에 붙어 있는 작은 공고였는데 우연히 지나가다 눈에 띄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전통놀이를 가르쳐줄 할아버지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나 같은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요즘 아이들하고는 세대 차이가 너무 클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계속 그 공고가 생각났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일단 문의는 해보자는 마음으로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학교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했어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냥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간단한 전통놀이도 가르쳐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봉수 할아버지는 며칠 더 고민하다가 일단 한번 해보기로 하셨어요. 첫 번째 학교에 갔을 때는 정말 떨리셨대요. 아이들 앞에 서니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30명 정도 되는 3학년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긴장이 되셨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도움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하고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놀았는지, 그때는 지금처럼 컴퓨터나 게임이 없어서 어떤 놀이를 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열심히 들어주더라고 해요. 할아버지, 그때는 정말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신기해 하더래요. 최봉수 할아버지는 그때 깨달으셨어요. 자신이 살아온 시간과 경험이 이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고 새로운 이야기라는 거요.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제기차기나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같은 전통놀이를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점 할아버지와 친해졌어요. 쉬는 시간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안기기도 하고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최봉수 할아버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끼셨어요. 자신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열심히 듣고 자신이 가르쳐주는 놀이를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 학교에 가는 날이 가장 기대되는 날이라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무슨 놀이를 가르쳐 줄까 하는 생각으로 설레신다고 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최봉수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고요. 무엇보다 매일이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최봉수 할아버지처럼 70세 이후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어요. 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성취보다는 의미와 보람을 추구하게 된다고 해요. 젊었을 때는 돈을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죠. 또한 오랜 인생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에게 아주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값진 경험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어려운 시절을 헤쳐온 지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며 배운 인생의 노하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은 사회 경험들, 이런 것들은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1단계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평생 해온 일, 취미로 즐겨온 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일 등을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잘한다면 요리 관련 봉사활동을,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글쓰기 관련 활동을, 손재주가 있다면 만들기 관련 활동을 찾아보는 식으로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괜찮아요. 인생 경험 자체가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2단계는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동네 복지관, 도서관, 학교, 종교시설, 양로원, 어린이집 등에서는 항상 봉사자를 찾고 있어요.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책 읽어주기, 말벗 되어주기, 간단한 일 도와주기 등
작은 일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3단계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 돼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체력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더 의미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의미 있는 일은 꼭 공식적인 봉사활동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가족들을 돌보는 것,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 5번째 진실입니다. 선택의 힘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69세 문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문영희 할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라셨어요. 그 시절에는 여자아이들이 공부할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일찍 결혼을 하셨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느라 바쁘게 사셨죠.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쓰는 건 어려워하셨어요. 어렵게 배운 글자들이라 복잡한 문장은 읽기도 힘들었고 편지나 메모 같은 것도 자신 없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동안은 그런 대로 살았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줬고 자식들이 어릴 때는 그들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바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도 다 독립하고 나니까 혼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도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은행 업무를 볼 때도 여러 가지 서류를 읽어야 하고요.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했지만 매번 부탁드리기도 미안하고 또 자식들도 각자 바쁘니까 항상 도움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문영희 할머니는 자신이 참 무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까지 살면서 글도 제대로 못 읽고 못 쓰는 자신이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셨어요.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남은 시간이나 조용히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죠. 새로운 걸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70세의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할머니도 젊었을 때 공부할 기회를 놓쳤는데 70세에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문영희 할머니는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못다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그 할머니처럼 대학에 갈 생각은 없었지만 최소한 글은 제대로 읽고 쓸 수 있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알아보니까 동네 주민센터에서 성인 문해 교육을 한다는 정보를 얻으셨어요. 하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했어요. 이 나이에 한글을 배우러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젊은데 나만 나이가 많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주변에서도 만류했어요. 자식들은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반대했고 동네 친구들도 괜히 고생한다고 말렸어요. 하지만 문영희 할머니는 결심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비록 늦었지만 자신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를 했어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 교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자의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문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글 교실에 등록하셨어요.
첫 번째 수업에 갔을 때는 정말 어색하셨어요. 다른 수강생들 중에는 문영이 할머니보다 젊은 분들도 계시고 외국인 분들도 계셨어요. 처음엔 위축되셨지만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글자를 하나하나 따라 쓰는 것도 힘들었고 문장을 읽는 것도 더듬더듬했어요. 젊은 분들은 금세 따라하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어요. 집에 와서 혼자 연습할 때는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고 수업 시간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글자를 또박또박 쓸 수 있게 되고 짧은 문장은 막힘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간단한 일기도 쓸 수 있게 되셨어요. 자신의 하루 일과나 느낀 점들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때의 기쁨과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세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신문도 읽을 수 있고 자녀들에게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셨어요. 병원에서 주는 안내문이나 각종 서류들도 이제는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컴퓨터 교실에도 등록해서 기초적인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계세요. 자녀들과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으시고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시고 온라인으로 물건도 주문해 보신다고 해요. 지금은 한글 교실에서 후배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계세요.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분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공부 방법도 알려주시면서 작은 선생님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영이 할머니는 이제 매일이 새롭고 즐겁다고 하세요. 나이는 많지만 배우는 재미와 성취감으로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활기차게 살고 계세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문영이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나이가 들어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힘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의 요구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부모 역할, 직장인 역할, 며느리나 사위 역할 등 여러 가지 역할에 얽매여 있을 때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들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잖아요. 이제야 진정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70세든 80세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인 만큼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도 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에 덜 얽매일 수 있잖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미 인생의 큰 관문들은 다 통과해 왔으니까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늙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져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말이에요. 오늘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보는 것, 안 해본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 안 읽던 책을 읽어보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진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마음가짐이 바뀌면 일상이 달라진다는 것. 김순자 할머니가 책 읽기 모임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았듯이 우리도 작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두 번째, 새로운 관계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박영수 할아버지가 바둑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듯이 나이와 상관없이 진정한 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내딛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세요.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 작은 건강 관리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이정순 할머니가 산책으로 건강을 회복했듯이 작지만 꾸준한 관리가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관계의 건강, 생활 습관의 건강까지 모두 중요해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해보세요. 네 번째, 의미 있는 일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을 수 있다는 것. 최봉수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찾았듯이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친절, 작은 도움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다섯 번째, 선택의 힘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문영희 할머니가 69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듯이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적기예요. 이제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과거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현재를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후회와 원망보다는 감사와 희망의 마음으로 오늘을 바라보세요.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건강인가, 관계인가, 자존감인가, 꿈인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세요.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보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실현 가능한 작은 행동이 더 중요해요. 오늘 시작한 작은 행동이 내일의 큰 변화로 이어질 거예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은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일구어내신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경험과 지혜는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황금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70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어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도전하고 즐기며 살 수 있는 때예요.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런 제약들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와 보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제는 몸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시간은 충분해요. 천천히 여유롭게 자신만의 속도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보다 더 빛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세요. 작은 일상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찾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 내딛어 보세요. 그 걸음들이 모여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거예요.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선택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남은 생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의 지혜가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깊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